어느 날 갑자기 이제 월정사 금강경 봉창기도를 갔습니다. 가서 이제 앉아서 정말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뜻깊은 경험이었고 정말 정말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와서 또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그 참사람의 향기라는 곳을 가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아무런 얘기 안 하고 전 아무런 정말 몰랐습니다. 아무런 것도 모르고 제주도 원명선원에서 금강스님이 지도하시는 7박 8일간의 선명상 간화선을 수행하러 가는 건 줄 몰랐습니다. 그냥 비행기 표랑 다 예약해 놓고 휴가 겸 갔다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 휴가라고 해서 좀 좋았죠. 갔다 왔는데 가자마자 핸드폰을 반납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곳이냐라고 했더니 그런 곳 맞습니다라고 하시면서 정말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동안에 공부했던 것들하고 실제하고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지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오늘 여기 저는 뭐 불교에 대한 부지랭이이고 잘 모르지만은 이제 그런 것들을 어, 이론과 접목해서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면서 지금 여기에서의 자기를 돌보기 위한 최선의 방법, 최고의 방법인 이 메디테이션과 관련된 내용들을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영광스럽게도 자연 스님은 먼 발치에서만 흠숭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어느 날 월정사에서 같이 만나 뵙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 우연찮게 아주 좋은 기회에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이런 시간들을 나눌 수 있게 돼서 자연 스님 감사드리고 어, 그 중앙 승가대의 손강숙 교수님도 감사드리고 금강 스님께서도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눌 이야기가 사실은 이제 명상과 자기 돌봄이라는 건데 우리 이미 다들 아마 이제 다들 많이 하고 계실 거고 이미 다 선배님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반 분들에게 이런 명상과 자기 돌봄의 이런 과정들에서 심리학적 개입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사실 사실 좀 제가 그 대학에 있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이런 얘기하면 좀 학문적 평가를 깎아놓는 것 같지만 불교가 모든 걸 다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미 하고 있는 거고, 이미 우리나라에서 간화선을 통해서 이미 하고 있는 건데, 그것을 이론을 만들어가지고 역수입된 거예요. 사실은 역수입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인드풀리스든 이런 개념에 대해서는 대부분 우리나라의 선지식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가셔가지고 전해주신 거고, 그걸 통해서 이제 카바찐이라든지 수많은 사람들이 수행을 통해서 그동안에 이론가이자 치료자라고 했는데, 명상을 공부하고 나서 나는 수행자다라는 관점이 바뀌어서 이렇게 달라진 거라서 역수입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많은 내용들은 대부분 여기 보살님들과 여기 수많은 스님들께서 이미 수천 년 동안 하신 내용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반 대중분들께서 명상이라고 하는 것을 종교와 결합해서 또는 종교와 달리 심리학적 관점에서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에 대한 것들을 오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고 첫 번째 시간에는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시간에는 심리학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쓰이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MBCT가 있어요. Mindfulness Based Cognitive Therapy라고 해가지고 마음 챙김 기반의 인지행동 치료라고 하는 것들을 쓰는데 그것이 얼마나 불교적이고 얼마나 이제 그런 내용인지 좀 얘기해 보면서 실제 몇 가지는 같이 해보시면서 그 MBCT 프로그램들을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와보니까 강의 자료를 준비하지 않았다면 큰 낭패였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이 PPT 하나 정도, 이렇게 그 대중이 없이 일방적으로 하는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고민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실제로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준비했는데 좀 양이 많긴 합니다. 많은데 오늘 이제 들어보시고 나서 파일을 받으신 다음에 이제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책 한 권 분량을 정리한 거기 때문에 간략하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 아시는 바처럼 이제 여러 가지 명상에 대해서는 그쵸? 메디테이션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의 이제 정의들이 있는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쵸? 일반적인 묘사로서 그쵸? 외부로 마음에 끄달리는 것이 아니라 나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 내 내면에
그쵸. 오리엔테이션 돼 있는 거.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의 나와 세상과의 상호작용들을 뜻하는 거. 지금 여기는 그때 거기하고 앞으로 올 거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그냥 지금 여기에서 있는 거. 지금 여기에서. 그리고 어때요? 늘 마음의 앵커 닷을 내리는 거예요. 그 자꾸 산티아고를 가야 된다라고 하고 뭘 걸어야지 막 자기를 찾는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죠. 산티아고 가서 하는 것은 한 걸음 한 걸음 그쵸? 지금 여기에 수많은 떨어져 있는 마음들 그쵸? 인간은 유체 이탈 가능하나요? 못하나요? 가능하죠, 그쵸? 지금 저녁 식사 준비할 생각인데 아까 약속했는데 안 왔네부터 해가지고 어떤 보살님 어디 가셨나 그쵸? 그리고 심지어 과거에 그쵸? 앞으로 미래에 또 다음 회계에는 누가 오시려나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마음이 막 떠납니다, 떠나요. 그 방황하는 마음이 이제 지금 여기로 돌아오게 하는 그쵸? 그 가장 중심은 호흡이고 그 호흡을 통해서 또 내 몸을 통해서 하는 것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명상은 내 내면에 지금 여기에서 나와 만나는 시간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사실은 여러 일상에서 많이 경험하실 거고 특히 이렇게 이런 자리에 오시면은 더 많이 이제 자기 돌봄의 방법으로서 명상을 경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종교에서도 일단 명상이라고 하는 것들을 모두 다 활용하고 있고 제가 이제 저는 천주교 중고등학교를 나오고 대건 안드레아라는 세례명을 받고 법명을 아직 못 받았는데 우리 그 금강 스님께서 해등이라는 법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명상 프로그램 끝나고 나서 제가 이제 천주교 신자인지도 모르고 아무런 정보가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 법명이 없다는 말씀을 들으시고 법명을 주셨는데 바다의 자에 등대등자 써가지고 해등이라는 법명을 주셨는데 아무튼 이런 그 천주교에서도 무건 수행을 통한 명상들이 있고 이제 여러 명상들이 이제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 명상은 그쵸? 메디테이션에서의 명상은 메디슨의 어원이 같습니다. 그래서 메디 나를 두루 살핀다. 두루 진단한다. 이런 뜻이니까 나의 안팎을 두루 살피는 일들을 하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의 나의 안팎을 두루 살피는 일들. 그래서 우리가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하셨겠지만 그쵸? 몸, 마음 모두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명상 갔다 온 다음에 제일 좋았던 점은 살이 많이 빠졌습니다. 뭐 이런 거. 그렇죠. 저녁 동안에 하루에 두 끼를 먹는데 아침은 죽을 먹고 점심은 일반식을 하고 저녁은 주스를 마시면서 그리고 일주일 동안 저는 이제 대학에 있으면서 우리 대학은 우리 대학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면은 지방 사립대이다 보니까 다양한 국가 사업들에 도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작년 2024년에 글로컬 대학이라는 200억씩 5년 1000억짜리 사업을 하고 작년 겨울에 50억씩 5년 250억짜리 사업을 그 TF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썼는데 TF가 이제 되게 강도가 높습니다. 한 40명의 교수들이 모여가지고 학교 전체를 바꾸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한 3개월 정도는 거의 밤낮 없이 이제 보고하고 발표하고 피드백 받고 그런 것들 하는데 술도 많이 마시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렇게 이제 거의 이제 산 송장으로 지내다가 이렇게 경험했을 때 또 더 달라졌을 것 같은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각성은 높지만 대사량은 낮아서 우리 그 석가모니께서 이제 수행하실 때 깨 하나 밥 한 톨 드시고도 수행했다라고 하는 이유가 가능한 이유가 이제 그런 것들 때문이죠. 나중에 실제로 어떻게 이제 측정하고 이것이 실제 얘기이기 때문에 실제로 어떻게 나왔는지 자세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는 활동들을 많이 해요. 저도 대전이라는 조그마한 곳에 있다가 올라오면서 수많은 자극들을 받으면은 계속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거든요. 교감신경이 계속 활성화돼. 여기 딱 들어오기 전까지 교감신경이 활성화돼 있다가 법당에 들어오는 순간 갑자기 이제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안정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늘 막 밖에 끄달리다 보니까 마음이 계속 쓰이면서 에너지가 막 쓰입니다. 근데 명상을 하면서 어떻게 돼요? 자꾸 이제 안으로 들어오니까 에너지가 잘 모아져. 모아져. 그래서 여고 시절 빵집에서 데이트하다가 교감 선생님을 만났을 때 느끼는 반응이 교감신경이 활성화예요. 그렇죠? 지금 선생님 보살님들께서 좀 비춰서 말씀드리면 참 좋네요. 이렇게 같이 상호작용할 수 있어가지고 저 혼자 이렇게 했다면은 네, 그래서 그런 자극이 있을 때 우리는 이제 면역 체계도 이제 활성화되는데 사실은 교감신경에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부교감신경에 잘 뒷받침돼야지 되는 거기 때문에 자 해서 사실
여러 경로가 있었습니다. 여러 경로가 있었는데 전쟁 이후에 사회 통합이 필요했었고 그 사회 통합과 관련해서 특히 미국 사회에서는 이제 다양한 인종들과 다양한 국가에서 자율적으로 이민을 다 받다 보니까 사회 통합도 필요했었고 그 사이에서 이제 사회적 갈등도 많았을 거고 그런 것들을 이제 하면서 전쟁을 실제로 겪은 나라도 있고 전쟁 피해 국가들에서 여러 승려나 여러 지식인들이 미국으로 많이 이제 가셨죠. 가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새로운 운동이 이제 발생됐는데 1970년대에 와서 보시니까 초월 명상을 토대로 한 이완 반응이라고 해서 허버트 벤슨 박사가 이제 1975년에 이완 반응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허버트 벤슨 박사는 이제 심신의학의 창시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1960년대에 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미국 병원에 가서 심장과에 가요. 심장과, 심장외과에 가면은 스트레스가 심장병의 원인이라는 것은 인정받지 못했어요. 근데 허버트 벤슨 박사가 자기가 이제 심장외과 의사였는데 집에서 모니터링한 수치는 안정적이었는데 병원에서 대기하는 시간에 1시간 동안 기다리면서 한 수치는 올라간 거예요. 한두 명의 사람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이 집에서 했을 때의 수치하고 병원에서 대기하면서의 수치가 달라졌어. 이건 뭐가 있지 않나 병원이라는 환경이 주는. 그래서 이것은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것이겠다라고 해서 의사를 그만두고 연구원으로 갑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밝혀보겠다. 그 원리를 해서 밝혀보겠다라고 해서 가서 그런 소문이 이제 나니까 그 주변에서 이제 히피족들 있죠. 히피족들 뭐 그 당시에 이제 그런 기득권과 이런 세력들에 저항하면서 있었던 그런 분들 중에 이제 초월 명상을 하시던 분들 주로 이제 인도에서 하는 명상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초월 명상 하시던 분들이 우리가 명상을 하는 사람인데 우리를 한번 측정해봤으면 좋겠다. 하기 전과 하는 동안에 달라지는 걸 경험한다. 그러냐라고 해가지고 측정을 해봅니다. 해봤더니 실제로 이제 달랐던 거죠. 신체적 반응들이 달랐던 거죠. 그 당시 또 굉장히 운이 좋게도 달라이라마께서 미국에서 허버드대에서 이제 특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특강하면서 허버트 벤슨 박사를 만나가지고 달라이라마께서 초청하셔가지고 허버트 벤슨 박사가 승려들을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티벳에 가서 실제 승려들을 연구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승려들이 이제 하셨던 그 명상 수행은 좀 더 적극적이었는데 이제 천 하나를 이제 두루마기로 걸친 다음에 위에다 물을 이제 뿌려요. 물을 뿌린 다음에 이제 물에 이제 티벳이 고산지대잖아요. 5,000m 넘게 있으니까 옷에 살얼음이 얼고 이제 하는데 앉아가지고 그죠? 3-4시간 뭐 하루 종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상태를 이제 측정하는 거예요. 측정하니까 어때요? 각성은 엄청 높아지지만 대사량은 엄청 낮게 돼. 그래서 추위를 느끼지 않고 그렇죠? 지금 여기에서 내가 온전히 그냥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미국에서 했던 분들하고 비슷하지만 더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완 반응이라는 이론들을 만들어서 심신의학을 창시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들이 심장에 이렇게 영향 끼치는데 그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것들이 명상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런 명상들은 이런 기제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밝히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명상이라는 것을 서양에서 의학과 접목한 사람 중에 한 명이 허버트 벤슨 박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허버트 벤슨 박사도 이제 이걸 공부하면서 명상 수행을 직접 했겠죠, 본인이 직접 하고 해서 여러 지역에서 그런 선 명상, 간화성과 명상은 다른 거지만 최근에 이제 조계 중에서 선 명상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이제 소개도 해주시고 대중화를 하시니까 저도 이제 간화선과 명상은 다르지만 선 명상이라고도 말씀드릴 때도 있고 그냥 명상이라고 말씀드릴 때도 있고 보다 심리학적 관점에서는 마인드풀리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져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들이 이제 좀 더 대중화되는 발판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카바찐이라는 사람 많이 들어보셨죠? 카바찐이라는 사람이 이제 본격적으로 마인드풀리스에 기반한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카바찐 선생님이 이 당시 만들 때 그쵸 우리의 숭산 스님 이런 분들과 같이 수행도 하시고 해서 물론 이제 남방불교도 수행하시고 북방불교도 수행하시고 하면서 이제 카바진이라는 분이 그
그 불교가 가지고 있는 명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지점들을 체험하고 나서 그것이 스트레스 감소에 기여하겠구나라고 해서 차용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카바진 선생님께서 만든 이론은 출처가 없어요. 그냥 동양의 선지식이라고만 써 있습니다. 동양의 선지식으로부터 온 지혜를 해서 뭐 빌렸다 이렇게 해서 출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역수입된 거라고 말씀드린 게 우리나라에서 간화선 수행하시던 분이 가셔가지고 특히 숭산 스님께서 가셔가지고 더 많이 기여하시고 다른 남방불교에서 하셨던 분들 가셔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윗바사나라든지 사마타 이런 것들을 같이 겹해가지고 만든 게 물론 이제 마음 챙김은 윗바사나 명상에 더 가까운 것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러면서 명상이라고 하는 것이 의학과 심리학계에 조금씩 영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심리학 이론에 여러 주류가 있었는데 행동주의적 접근도 있었고 인본주의적 접근도 있었고 인지주의적 접근도 여러 가지의 이제 인간을 인지 정서 행동으로 본 여러 접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인지주의적 접근에서 본격적으로 마인드풀리스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나라로 번역할 때 마음 챙김이라는 걸로 번역됐는데 이게 이제 심리학자들이 이론적으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마음 챙김이라는 말이 마음을 챙긴다는 말보다는 사실은 알아차림이라는 말, 그렇죠? 알아차림, 내가 나를 알아차린다. 그 자체이기 때문에 두루 챙겨보는 것은 그거 다음인 거죠. 그냥 지금 여기에서 직관적으로 일어나는 그건데 그것을 너무 이제 이론화 만들어가지고 마음 챙김이라고 했는데 그 마음 챙김이라는 말로써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혼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지, 정서, 행동의 세 가지 영역 중에 인지 영역에서 기존의 인지 치료하고는 전혀 다른 질적으로 다른 인지 이론이 이제 확장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나와 있는 DBT에서 르네한이라는 1993년도에 DBT에서 경계선 성격 장애들을 대상으로 한 즉 정서적인 어려움이 되게 출렁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나다움을 타인에게서 확인해야 돼. 타인이 나한테 잘해주면 난 좋은 사람, 타인이 날 못해주면 난 나쁜 사람. 그럼 나는 자해하고 막 이렇게 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로 경계선에 많은데 그런 사람들을 위한 인지행동 치료를 할 때 하는 방법들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어, MBC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여기다 해야 되는구나. 네, 여기 두 번째 있는 거 안 나오죠? 네, 두 번째 있는 거 여기입니다. 여기. 그래서 액트라고 해서 액트라고 해서 수용 전념 치료예요. 날 억셉턴스 잘 수용하고 나의 삶의 가치에 맞는 것들에 전념하면은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입장인 거고 마지막에 있는 게 오늘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Mindfulness Based Cognitive Therapy에서 MBCT입니다. MBCT. 그래서 이것은 마음 챙김에 기반한 즉 알아차림에 기반한 인지 치료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특히 주요 우울 장애나 정서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 정서는 다루기가 쉽지 않아요. 그쵸? 정서는 그쵸?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고 잡을 수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더 명료하게 다루는 방법으로서 마인드풀니스를 쓰고 있는데 이따가 좀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리학에서나 정신의학에서는 이런 두 가지의 방법들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사마타라고 하는 것은 이 허버트 벤슨 박사가 이완 반응을 만들 때 차용했던 명상의 방법 중에 하나로 사마타인데 여기 맨 첫 번째 줄 보면 신체 감각, 외부 대상, 이미지, 소리, 관념 등 이런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살님들께서 하고 계시는 예를 들어 만트라 명상 옴 아모가 바이로차나 마하무드라 마니파드마 츠바라 프라바라 타야 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나의 나의 내 주관적으로 나와 더 맞는 만트라 또는 나의 가치나 나의 신념에 더 적합한 만트라를 계속하는 겁니다. 저는 천주교 신자였을 때 매일 차를 탈 때마다 상대방 차한테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평평평 평화를 빕니다. 이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티베트 사람들은 그쵸? 태어나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온만이 반매음을 계속 한다잖아요. 이런 것처럼 어느 하나에 집중하는 것이 이제 사마타입니다. 집중 명상에서 스님께서 이제 연불하시는 것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다 사마타에 속하는 거라고 심리학에서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걸 차용해서 만든 게 허버트 벤슨의 이완 반응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윗바사나, 이제 마음 많이 들어보셨죠? 마음 챙김의 기본이 되는 것이 이제 마인플리스의 기본이 되는 것이 윗바사나인데, 이게 이제 카바찌니 만든 MBSR의 토대가 된 것이 윗바사나다 해서 현재 순간의 안팎의 자극에 대해서 명확하고 순수한 주의로 알아차리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알아차린 걸 판단하거나 맞고 틀리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옳고 그르고 없는 겁니다.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가는 거. 지나가는 거. 그래서 그렇게 내가 나의 삶을 수용한다는 말 존중하고, 내 삶의 실제 참여자로서, 그렇죠? 주체로서, 촛불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촛불 그 자체가 내 삶이니까 그 자체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계속 나를, 그렇죠? 알아차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나를 알아차리는 것들. 그래서 뭐 우리가 말씀하셨듯이 간화선에서 이야기하는 이 먹고 이런 거랑 화두랑 비슷하죠. 계속 화두 참고하는 거예요. 계속 화두 참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낮은 단계부터 해서 계속해서 하는 단계까지 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인정받지 않고 있다가 1993년에 여기 NIH가 이제 미국에서 이야기하는 보건복지부 같은 데인데,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얼터네이티브 메디슨 해가지고 대체 의학으로 공식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부터 우리 병원에 가면은 보험 받잖아요. 보험. 외국은 명상이 보험이 됩니다. 어느 센터에 가서 10회기 명상 받으세요. 보험 처리됩니다. 독일, 호주, 일본 이런 나라들은 보험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도 보험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주체가 누군지는 좀 더 봐야 되겠지만, 해서 그, 그 말은 보험이 된다는 말은 검증이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1970년대부터 지난 50년 동안 수많은 예가 검증됐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독특하게 또 뭐예요? 명상하면은, 그쵸? 특정 종교의 전유물처럼 하시는, 그렇지 않아요. 그쵸?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종교에도 명상이 있고 한데, 그 명상하면은 꼭 그 산속에 들어가거나 법당에 오거나, 그쵸? 종교적 장소에 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쵸? 일상생활에서 먹고 마시고 대화하고 하는 데서, 모든 일상에서 하는 거죠. 모든 일상에서.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에 그러한 방법들을 MBCT에서 이야기하는 방법들로 말씀을 드리고, 아마 우리 보살님들께서는 여러 방법을 통해서 우리 자연 스님뿐만 아니라 이제 같이 공부하시는 스님들과 같이 해서 많은 그런 체험을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인드풀니스에 기반을 둔 심리치료가 과거에 여기 2번까지 나와 있는 2번의 인지치료에서의 인지매개 모델은 효과가 되게 제한적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물치료만큼 효과는 있었지만 그 근본적인 효과는 되게 제한적이어가지고, 그런 근본적인 효과를 바꾸는 것이 제3동향 마음챙김. 이렇게 얘기하면은 잘 와닿지가 않아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즘에 혹시 그 반려동물 많이 키우시죠? 반려동물.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 계신가요? 좋습니다. 네, 반려동물. 반려동물 키우시는데 이제 뭐 TV에서 반려동물이 문제 행동을 많이 일으키면은 시청자가 이제 방송국에 전화해가지고 우리 동물이, 우리 누구누구가 많이 어렵습니다 하면, 그 동물 전문가가 가셔가지고, 그쵸? 도와주잖아요. 그 동물 전문가가 이제 가서 봅니다. 그쵸? 보면서 강아지한테, 야, 강아지야, 정신 좀 차려. 너 지금, 너 강아지야? 이렇게 하면서 강아지한테 뭐라고 하나요? 아니면 강아지 주인한테, 강아지가 어떻게 지내나요? 강아지 어떻게 하셨나요? 이렇게 하나요? 강아지 주인한테 막 하죠. 그래서 이제 강아지 주인이 막 강아지한테 막 여러 가지를 해줍니다. 그래 놓고 이제 프로그램 한 3, 4주가 지난 다음에 프로그램 끝날 때, 인터뷰합니다. 강아지 주인한테. 그런 강아지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은, 와, 우리 강아지가 달라졌어. 이럽니다. 그쵸? 누가 달라진 건가요? 그쵸. 강아지는 그냥 여전히 강아지입니다. 그쵸? 우리 마음은 강아지예요. 아니, 그럼 와닿지가 않아. 남편은 강아지, 강- 남편은 강아지. 저도 강아지, 그죠? 남편도 강아지고, 뭐, 아내, 자식들도 예쁜 강아지입니다. 예쁜 강아지, 그쵸? 강아지는 달라지지 않아요. 그 남편과 관계하는 내가 달라졌을 때,
자녀와 관계하는 내가 달라.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쵸?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런 전환이에요. 그 전환. 두 번째 인지치료 모델은 너의 생각을 바꿔라. 너의 관점과 태도를 바꿔라. 이런 거였는데 세 번째 동향은 그런 거예요.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것은 내가 그거 관계하는 방식이 달라졌을 때 달라지는 거지. 그건 문제가 아니었어. 우울해서 제가 이렇게 살아요가 아니라 우울이 나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우울함이라는 문제와 내가 스트럭을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우울한 그 자체는 아닌 겁니다. 그쵸? 근데 과거에는 그쵸 만약 내가 우울한 사람이라고 하면 그냥 우울한 사람으로 나를 다뤘는데 그렇지 않고 문제와 나를 분리시켰어요. 분리시켰어. 강아지. 내 마음속에 강아지가 여러 마리 있습니다. 그쵸? 불독부터 해가지고 귀여운 강아지부터 해가지고 거친 강아지까지 하루에도 강아지가 많이 올라와요. 그쵸? 우리 어른들이 그러시잖아요. 하루에 몇 가지 생각합니까? 라고 하면은, 그쵸? 하루에 몇 가지 생각하세요? 그쵸. 5만 가지 생각이 막 한다, 그쵸? 진짜 5만 가지 생각하는지 측정을 해봤습니다. 영국에서 측정했는데, 하루에 4만 7천 플러스 마이너스 2천 가지 생각합니다. 그쵸? 진짜 5만 가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하루에 깨어있는 시간, 또 꿈꾸는 시간도 있겠지만, 하루에 평균, 지금도 몇 가지 생각 지나가는 거예요? 1분 동안, 그쵸? 생각이 지나가는 거예요. 다 뭐예요? 강아지입니다, 강아지. 중요한 알아차림의 대상이에요. 중요한 알아차림의 대상. 수많은 강아지가 막 지나가. 내가 원치 않는 강아지가 계속 들어옵니다. 그렇죠? 내가 원하는 생각만 하시는 분 계신가요? 없어요. 정신병 환자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상한 거예요. 그만큼 이상한 겁니다. 지금 수많은 생각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라는 말씀을 역설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내 생각을 통제할 수 있나요? 없어요. 단지 뭐 할 수 있어요? 조절할 수밖에 없어. 조절. 관계를 달리할 수밖에 없어. 이 강아지라고 하는 것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죠? 세상은 바꿀 수 없어. 세상과 관계하는 내가 세상과 관계하는 방식을 달리 해야 돼. 근데 쉽지 않은 게 한평생 나는 세상과 그렇게 관계했어요. 늘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는 방식으로. 막 스트럭을 하고, 그쵸? 여기 이렇게 막 마치 불교라는 깨달음이 있어요. 나 사이에 커다란 구덩이가 있다고 막 생각했어. 커다란 구덩이가 있어서 이 줄을 놓으면은 이 줄을 놓으면은 내가 이 구덩이에 빠지거나 깨달음을 못 얻는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 줄을 당기느라고 지금 애를 썼단 말이죠. 어떻게 해야 돼요? 놔야죠. 놓으면 깨달음이 바로 앞에 있어요. 그쵸? 우리는 막 이거 수행한다고 막 이거 깨달으려고 막 이게 뭔지 막 계속 이렇게 이게 교감신경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그쵸? 강아지하고 스트럭을 하는 방식으로 사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요? 한 번도 놔본 적이 없어요. 이 줄을. 이 줄이 전문적인 용어로 정신줄, 뭐 돈줄, 무슨 줄 해가지고 인연 뭐 해가 다 놔본 적이 없습니다. 그쵸? 이 끈을 놓으면 내가 어떻게 될 것처럼 생각했어. 근데 뭐예요? 지금 노라고 하는 거예요, 노라고. 다 노아라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없다잖아요, 그쵸? 아무것도 없대. 천년 동굴도 한 번 불 밝히면 환해지는 건데 뭘 자꾸 그 천년 동안 얻었다는 거 생각하고 사냐는 거예요, 그쵸?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 다분히 불교적으로 해석해서 말씀드리면 그런 얘기인 거고요, 그쵸? 여기는 뭐예요? 이 강아지하고 스트럭을 경쟁하거나 투쟁하거나 싸우지 말고 내려놓으면 된다. 내려놨을 때 뭐가 된다? 그쵸? 관계하는 방식이 달라진다. 관계하는 방식이. 내가 우울합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뭘 할 수 있게 돼요? 우울을 다룰 수 있게 돼요. 저 자살 충동, 자살 생각, 자살 계획을 가지고 있어라고 한 순간 자살이 안전해져. 저는 성폭행, 성희롱, 성추행, 성과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있어라고 얘기한 순간 그것을 다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안전해지는 겁니다. 정서를 정서를 다룰 수 있게 되는 방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내적 경험에 대한 관계의 변화, 그쵸? 이 강아지를 어떻게 막 바꿀지, 강아지를 바꾸느라고 애를 썼는데, 그쵸? 강아지하고 관계하는 방식은 강아지가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강아지하고 달리 관계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스트럭을 하느라고, 서로 싸우느라고 알아차리기가 어려웠는데. 그래서 인간은 이런 메타인지라고 하는데, 메타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메타인지. 나를 관찰할 수 있는 역량. 내가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말하는지, 어떻게 관계하는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거,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거. 해서 인지 심리학에서는 이런 메타 인지를 통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지를 통제할 수 있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지를 모니터할 수 있어가지고 모니터링 해가지고 조절할 수 있는 존재라고 봐요. 그리고 명상은 뭐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지금 여기 이 순간 내가 어떻게 나와 세상과 관계하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쵸? 내 호흡을 통해서 계속, 그쵸? 찾아오면서. 처음엔 호흡을 통해서 찾고, 그쵸? 여러 가지 방식으로 찾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모사님들께서도 그런 지점들이 있을 건데, 평상시 같으면, 으이구, 한 대 쥐어 박았을 텐데, 그쵸? 쥐어 박지 않고, 이렇게 멈추는 순간, 그때가 뭐예요? 아차! 싶을 때, 그쵸? 내가 이렇게 하고 있구나 싶을 때. 저희 선배 교수님께서 이제 재밌게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그분이 자녀가 이제 중3과 고3, 고2입니다. 고2. 근데 이제 그분 고2 아드님이 이제 학원에 마중 나가서 늦게 끝나니까 데리러 가면은 학원 가방을 바닥에 막 던지면서 왜 데리러 왔냐고 화를 낸다는 거예요. 그럼 그 교수님이 이제 거의 190에, 키가 190에 몸무게가 한 130쯤 됩니다. 확 이렇게 하지만, 그쵸? 이런답니다. 주머니에 손을 딱 넣고, 쟤는 내 아들이 아니다. 쟤는 내 아들이 아니다. 쟤는 내 아들이 아니다. 다 이렇게, 그쵸? 어떻게 해요? 주머니에 손을 넣고, 그쵸? 뭐 한 거예요? 자기를 모니터링 해가지고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그쵸? 손 넣고, 쟤는 내 아들이 아니다. 쟤는 내 아들이 아니다. 쟤는 내 아들이 아니다. 다 이렇게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런 거 되게, 그쵸? 일상생활 얘기입니다. 일상생활 얘기. 이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그렇지. 우리는 그런 일이 많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중요한 사람한테는 그런 게 쉽게 되는데, 그쵸? 쉽게 되는데 내가, 그쵸? 편안하거나, 그쵸? 우리 집에서 제일 취약한 사람한테는 그게 쉽지 않아요. 주머니에 손 놓고 이렇게 나를 모니터링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바로 뭐가 나와요? 예, 바로 나와요. 바로 나옵니다. 대부분 그것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한테 했던 가장 손쉬운 방법의 처벌이나 제약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그쵸? 심리적 유산으로 가지고 관계하게 됩니다. 이건 우리 부모님이 잘 가르쳤다, 못 가르쳤다, 좋은 분이다, 나쁜,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우리 대신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분 중에 유일하신 분이고, 또 우리를 이 세상 60억 중에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우리 부모님인데, 그 부모님 우리를 그렇게 살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본인이 알고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키우신 거고, 그쵸? 보살님들도 그쵸? 자녀들한테 할 때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건데, 어때요? 그쵸. 내가 우리 엄마가 가장 싫어하는 건데 내가 갑자기 막 하고 있다든지 이런 때가 있잖아요. 그게 되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쵸? 자연스러운 건데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니터링 하는 겁니다. 모니터링. 그래서 명상을 통해서 이런 인지적 방법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쵸. 주머니에 손 넣는 연습. 아, 얘가 강아지였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연습. 아, 내가 지금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또는 내가 그동안에 관계했던 방식으로 현재와 관계하는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걸 나중에 이제 두 번째 시간에 행위 양식과 존재 양식으로 이제 모드를 바꾸는 건데, 자동차 기어 변속 하듯이, 그쵸? P로 갔다가 드라이브 갔다가 파킹 갔다가 하는 것처럼 내 마음의 모드를 바꾸는 작업들을 하는 게 명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모드를 무조건 드라이브 하지 않고 멈추게 하고 하는 거. 그리고 그 대상은 사실은 내가 가장 사랑하면서 가장 취약하게 생각하는 대상이에요. 그게 남편일, 타인일 수도 있고 내 자신일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을 잘 돌보려고 해도 자기를 잘 돌봐야 되고, 자기를 잘 돌보려면은 자기를 이해하고 존중해줘야 되겠죠. 명상은 진단하는, 자기를 두루 살펴보는 거예요. 두루 살펴보는 거. 명상하는 동안에, 그쵸, 눈물도 많이 나고 오만 막 정말 과거에 있었던 일 생각 엄청 많이 나고, 그거 지나가 또 다른 막 쓰나미가 막 옵니다. 막 쓰나미가 또 왔다가 그것도 지나가 또 다른 뭐가 막 와요. 한 번도 편한 적이 없어요. 그쵸? 어떤 때 편해져요? 죽었을 때 편합니다. 네. 네. 끝이 없습니다. 그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 오는 거예요. 매일매일 일상이 오는 겁니다. 일상과 관계하는 방식을 달리하는 것뿐이지, 그쵸? 이런 거 고민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그쵸? 다 고민 다루막 다 하는 거예요. 안 하는 사람은 이 세상 사람 아닌 겁니다. 그쵸? 아닌 거. 그리고 아무튼 그래서 법당이다 보니까 또 그래서 뭐 이 얘기들, 그래서 아마 일상적인 얘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취약한 대상 중에 나 자신인 경우가 많고, 나 자신을 돌보지 않고 타인을 돌보는 것을, 즉 그 희생하거나 나를 돌보지 않은 방식으로 타인을 돌보는 것을 최고라고 평가받으면서 살아온 조건의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특히 이제 보살님들께서 50대, 60대, 70대라고 하시면은 아마 더 사회 문화적인 흐름상 더 그랬을 거고, 전 이제 45인데, 저의 세대만 해도 엄청나게 혜택을 많이 본 세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많이 자기 돌봄이 필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날 돌봐주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돌볼 수 있어야 나도 나를 돌보고 나도 타인을 돌볼 수 있지, 타인이 나를 돌볼 일은 많지 않습니다. 어떤 데 돌봐줘요? 맞아요. 시간과 돈을 내야 돌봐줘요. 그냥 안 돌봐줍니다. 그렇죠? 시간과 돈을 내야 돌봐주는 거예요. 근데 자기 돌보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시간과 돈 상관없이 할 수 있어요. 아침에 눈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할 수 있어요. 왜? 그쵸. 내가 나를, 그쵸? 내 안에 강아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강아지 머리 염색도 시켰다가, 그쵸? 산책도 시켰다가, 맨날 햄만 먹었으니까 다른 것도 좀 먹으라고 하고, 그쵸? 맨날 빌딩만 봤으니까 산도 좀 보라고 하고, 이러면서 해야 돼. 자꾸. 그런 과정들에 이제 더 집중을 하는 것이 이런 마인드풀니스에 기반을 둔 심리치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나눌 얘기들은 특히 이제 더 이 메타인지를 활용한 MBCT, 마음챙김 기반의 인지치료하는 건데, 지금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사고나 느낌들과의 관계를 새로운 방식으로 재정립하고, 순간순간의 사고의 내용과 느낌들을 새로운 방식의 관계 패턴에 적용하는 거. 학술적인데, 그쵸? 강아지예요, 강아지. 그 전에 강아지하고 관계했던 거 달리 하는 겁니다. 내 안에 강아지가 있구나. 이 강아지야 내가 달리 관계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거. 우리 점심에 혹시 비빔밥을 드셨다고 하면은, 비빔밥. 아니요. 청국장 하고, 청국장? 좀 더 강력하게. 청국장. 청국장에 재료가 뭐가 들어가죠? 청국장, 두부, 뭐 파, 마늘, 가진 양념 뭐 해서, 그쵸? 재료를 막 모아가지고 숟가락으로 막 저은 다음에 떠먹으면은 청국장 맛이 나나요? 안 나죠, 그쵸? 재료를 모은 다음에 끓이니까, 그쵸? 끓이기 전에는 재료에 모으면 돼. 끓이고 났더니 청국장이 됐어, 그쵸? 이 과정에 뭐가 생겼어요? 그쵸? 그쵸? 물리적, 화학적 결합. 그걸 창발 현상이에요. 창발 현상. 창조 발생학적 현상. 이 세상은, 그쵸? 그냥 모아 있는 게 아니에요. 그쵸? 나하고 내가 어떻게 관계하느냐에 따라서 나하고의 관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나하고 가족하고 모여서 가족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 간에 창발적인 무언가 때문에 우리 가족의 무언가가 있는 겁니다. 그쵸? 여기 문수선언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수선언 구성원들 그냥 각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쵸? 이게 모여서 뭐가 막 이루어지고 하니까 이 문수선언만의 독특한 그게 있는 거 같은 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창발적인 거예요. 창발적인 거. 그래서 그런 겁니다. 내가 그냥 강아지를 다루는 방식이 바뀐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라 상호작용이 생기면서, 그쵸? 이걸 나라고 하고 강아지를 세상이라고 합시다. 세상과 내가 다른 관계를 하게 돼요. 다른 관계. 사람 인자, 그쵸? 사람 인자. 사람 인자 같은 거예요. 나하고 세상과의 끊임없는 창발적인 관계야. 바닷가에서 바람이 막 불어옵니다. 윈드서핑을 하는 사람이 바다에 파도 칠 때 그 바람을 맞으면서 서퍼가 쭉 나가는 것처럼, 그쵸? 우리는 세상의 압력을 받으면서 쓰러지는 게 아니라 세상과 끊임없이 상호작용 나가는 거예요. 그쵸? 창발적인 현상. 가족들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고, 그쵸? 불법이라는 것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고, 이런 거 계속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가 생겨요? 그 안에서의 상호작용 방식의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변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자기와의 관계를 달리 변화시키면은 새로운 자기하고의 관계를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계속 그것이 변화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는 다른 삶의 방식으로 자기를 끊임없이 만들어 나가는 과정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학술적인 얘기긴 한데, 도대체 마음 챙김이 뭐길래 이런 것들을 얘기하냐라고 할 때, 마음 챙김과 관련돼서 우리 보살님들께서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마음 챙김 한다는 것은, 명상한다는 것은 이 안에 있는 마음 챙김의 주요 요인들 있죠. 이 요인들을 내가 적극적으로 실행해 나가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론가들이 여러 프로그램에서 얘기했지만 용어가 좀 다를 뿐이지 되게 비슷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한번 보시면은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비판단인 거예요. 나를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잘 사네, 못 사네, 잘생겼네, 못생겼네, 뭐하네, 뭐하네, 그쵸? 나를 평가하지 않는 겁니다. 판단하지 않는 거. 인내, 그쵸?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 거. 그런 거죠. 내가 있는 그대로 나도 좋지만 있는 그대로 내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 내가 견뎌내는 거예요. 그냥 견뎌내는 거. 희생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존중하기 때문에 견뎌주는 거예요. 인내해주는 거. 그 다음에 늘 초심자인 비기너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의 나는 전생이 언젠가요? 전생이? 1900, 1970년 전이 전생인가요? 아니죠. 여기 지금 저 2시 40분도 전생일 겁니다. 그렇죠. 지금 41분인데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지나간 겁니다. 그렇죠. 완성된 거야. 완성된 거. 늘 우린 지금 여기서 뭐예요? 그렇죠. 지금 여기에 사는 거예요. 앞으로 뭐 모릅니다. 과거 몰라요. 그냥 지나간 거예요. 지금 여기서 전생이라 좀 그렇겠지만 전생처럼 사는 거예요. 그냥 완성된 겁니다. 그 자체로 완성된 거. 늘 지금 여기에 나는 지금 여기에서 상호작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쵸? 40분 전에는 그냥 이름만 아는 또는 얼굴만 아는 남남 얼굴도 모르는 남남이었어. 그쵸? 지금 40분 지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뭔지 모르지만 그래도 조금 그쵸? 뭐가 생겼어. 그 창발 그쵸? 창발. 뭔지 모르지만 뭐가 있어. 뭔지 모르지만.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그건 몰라. 근데 지금 여기에서 뭐가 있는 거지. 그쵸?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날 만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잘 살면은 계속 잘 사는 겁니다. 그쵸? 지금 여기 잘 살면은 신뢰하는 거예요. 나의 삶과 삶에 대한 태도, 살아가는 방식 그 자체를 신뢰하는 거예요. 나는 그쵸? 얼마나 그쵸? 60억 중에 한 명으로 그쵸? 내가 삶에서 그쵸? 신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내 두 발 땅에 디뎠지, 하늘을 봤지, 소리를 들었지, 그쵸? 그것을 내가 믿고 눈이 먼 분이 지팡이를 막 짚고 가는데 누가 그 지팡이를 발로 찰까봐 걱정하지 않고 갈 수 있어. 이런 거, 그쵸? 우리는 그쵸? 오늘 눈 떴을 때 세상이 어떻게 될까? 누가 날 어떻게 할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쵸? 그냥 살잖아요. 그쵸? 신뢰하는 거, 신뢰하는 거. 장님이 지팡이를 짚고 가도 내 지팡이를 찰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그리고 이 지팡이와 내가 하나가 돼서 갈 수 있구나. 이런 것 같은 삶에 대한 신뢰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비추구적 태도. 명상에서 뭐가 되는 거 아닙니다. 뭐 특별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지금 여기 내가 잘 있는 겁니다. 그쵸? 지금 여기 잘 있는 거예요. 뭘 추구하면 안 돼요. 그쵸? 뭘 추구하면 안 된다기보다 뭘 추구할수록 뭐가 생겨요? 판단이 생기고 초심자가 안 되고 인내심이 안 되고 신뢰롭지 못해. 한 며칠 하다가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뭐야 이거? 그때 분명히 그때 뭐 된다고 했는데 이론적으로만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고 뭐 이렇게 하면은 나 이거 하면 적어도 한 3주 하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3주에도 엉덩이 뻐근하고 날개 축지 끊어질 것 같고 뭐 이런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 들고 그래서 추구하면 추구하는 그 자체가 그쵸? 네, 마찬가지 집착하지 말고 나를 억셉 수용하는 거 그렇죠? 되게 이론적인 용어가 아니라 지금 아마 명상하시고 공부하시면서 이런 태도로 나를 관계하려고 애를 많이 쓰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점들. 그래서 사실은 초기 불교에서 사띠 포착하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끄집어내 포착 그 자체를 이렇게 잡는 거 이런 것들 즉 대상에 주의를 기울이거나 마음이 대상에 붙어 놓치지 않은 상태 마음이 대상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으로 인식이 진행되는 알매 상태. 아, 내가 그것을 알고 있구나, 알아차렸구나 하는 그 상태를 불교 용어에서는 사띠라고 하는데 그 사띠가 이제 마인드풀니스, 어웨어니스, 어텐션 이런 걸로 바뀌다가 우리나라에 와서는 이제 마인드풀니스로 정리가 되면서 그 마인드풀니스를 심리학에서는 마음 챙김이라는 용어로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제 관점에 따라서 마음 챙김, 마음 집중, 알아차림, 마음 지킴 이렇게 쓰는데 사실 어웨어니스, 알아차림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군더더기 없이 번역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띠한다, 어웨어니스 한다, 그 자체를 알아차린다 라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측정 도구들이 있는데 이것들 다 마찬가지로 이런 마음 챙김, 우리가 명상하면서 나를 이렇게 이제 하기 위해서 조금 더, 그쵸? 명상하는 동안에 이런 경험들을 하기를 더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 챙김의 요소 보니까, 그쵸? 태도, 어떤 태도로 나와 관계할 것인가? 나의 주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주의를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인데 이런 태도와 주의를 잘 그 수행해 나가면은 주의 조절 기술이 생겨요. 거리두기 생기고 타일 중심 생기고 메타인지 생기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태도는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주의만 잠깐 보시면 주의는 나를 잘 관찰하는 거예요. 관찰하는 거. 그리고 날 잘 기술하는 건데 기술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바디 스캔 명상 같은 거 바디 스캔 해보셨죠? 바디 스캔처럼 내가 지금 몸에서 어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이렇구나라고 나를 잘 기술해내는 거예요. 내가 오늘은 머리가 좀 아프구나. 내가 약간 오늘은 10점 만점 중에 8점 정도로 우울한 느낌이 많이 들었구나. 내가 오늘은 발바닥이 좀 뻐근하구나. 이런 자기를 기술해 나가는 거예요. 나를 모니터링 잘 하면서.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내가 무엇을 자각하고 있는지를 해서 기술을 잘하려면 그쵸? 자각을 잘해야 되고 자각을 잘하려면 기술을 잘해야 되고 자각 기술 잘하면 관찰 잘해야 되고 그쵸? 그러려면 뭐예요? 집중 잘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내가 나를 어웨어니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각, 퍼셉션, 지각으로 들어온 것들 포함해가지고 그 지각과 나의 기존의 인지를 활용해서 포착해내는 작업들을 같이 하는 것이 주의입니다. 그것들을 계속했을 때 뭐가 돼요? 주의 조절 기술이 더 증가돼. 예, 근육 같은 거. 근육 같은 거. 해서 자기랑 거리를 둘 수 있게 되고, 그렇죠? 자기를 끌어안기보다는 그냥 둘 수 있게 되는 거. 탈중심화할 수 있게 되고, 자기를 잘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됩니다. 되게 얘기 많은데, 그쵸?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명상한다고 할 때, 카바찌는 현재의 순간에 비판단적인 태도를 갖고 의도적으로 주의를 집중하는 것이 명상, 마인드풀니스적 관점으로 특히 이제 윗바사나적 관점에서 이런 거죠. 지금 이 순간에 비판단적인 태도로 나한테 의도적으로 집중하는 거. 그래서 그 밑에는 그쵸? 현재의 경험에 대한 주의와 자각을 증진하는 거. 그 다음 지속적인 내적, 외적 자극의 흐름들이 일어날 때 비판단적으로, 자기를 비판단적으로 관찰하는 것. 그 다음에 현재의 경험을 수용적인 태도로, 지금 여기에 나를 존중하면서, 그쵸? 경험을 수용적인 태도로 알아차리도록 노력하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내용들은 추후에 파일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고요. 너무 이론적인 내용이니까 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한번 경험해 보시고 우리 보살님들께서 책을 한번 보신다면은 이런 책들을 보시면 좋겠다 싶어서 한번 가져왔는데 이건 이제 제콘필드라고 하시는 분이 대중을 위해서 쓴 명상책이고요. 그다음에 대중을 위한 MBCT 이론서인데 대중을 위해서 만든 책입니다. 그래서 이것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다음 시간에는 이걸 좀 하려고 합니다. 되게 좀 거창하긴 한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지만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마음챙김 기반 인지치료인데 우울증 재발 방지를 위한 어떤 도수는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여러 영역에 사용되고 자기 돌봄을 위한 마음챙김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간 마치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